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범 교수입니다. 오늘 제3회 컨퍼런스 개회사 및 제1세션에 중재자, 좌장을 맡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회원분들한테 공지가 됐는데, 저희 회원 공지글에 있는 인사말로 제가 개회사를 좀 가름을 하겠습니다. 저희 제2인스티튜트는요, 저널 인스티튜트라는 약자로 해서 제2약자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설립 목적은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권,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을 포함을 합니다. 이 연구자들이 선진화된 국제 학술 플랫폼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간 엘스비어나 스프링거나 MDPI 같이 국제적인 영문학술지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학 지원도 있지만 일반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해외로 송금을 하고 어떤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제적 가시도를 갖는 게 우리 국내 학술지는 쉽지가 않아서 저희가 2015년 6월 23일에 처음 이 학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10종의 학술지가 오픈 액세스를 통해서 첫 발간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9월 30일자로 7권 2호의 발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우리 멤버 여러분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1회 컨퍼런스에서는 세션이 11개였고 32편을 발제를 했었어요. 이틀 동안 했었고 작년에. 그리고 제2회 컨퍼런스 올해 1월 달에 했을 때는 이게 원고가 너무 많아서 5개 세션으로 줄이고 20편의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회 컨퍼런스에서는 세션을 3개로만 줄였어요. 그리고 10편으로 저희가 딱 정리화를 시켜서 발제를 오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틀을 하지 않고 오늘 10시에 시작을 해서 1세션, 2세션, 3세션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오늘 오후 중으로 다 끝납니다. 지금 우리 저널에 좋은 어떤 경사를 앞두고 있어요. 이제 발표가 나봐야지 알겠지만 미국의 웹 오브 사이언스에서 SCI 4종을 발행을 하죠. SCI 2, SCI, 그 다음에 ANHCI, 스코포스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SCI급에 올려가려고 하면은 등재 후보직격인 ESCI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ESCI에서 E는 이머징이라는 약자인데 지금 저희가 평가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포스 같은 경우도 요번에 이제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등재 신청을 할 거고요. 자, 앞으로 우리가 문화, 정치, 사회, 경제, 다양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학술적인 어떤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 그리고 또 미 서부 지역의 연락사무소를 개설을 해서 저희가 유료 광고를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쪽에 있는 좋은 이 학술 내용을 저희 쪽에 실기 위해서 유료 광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재봉 교수님, 제가 잘못 눌러서 말이 잠깐 끊겼습니다. 다시 이제 소거 해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고 이제 줌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이 줌 사진 하단에 음소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걸 해주시기를 바라고, 본격적으로 세션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3세션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하게 되면 4개의 발제가 있습니다. 4개의 발제가. 그래서 제 토픽은 Safety and Public Value라 그래서 안전과 공공 가치라는 소주제 아래서 4개의 발제자분들이 15분씩 발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끝나고 나서 자유토론이요. 라운드 디스커션을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질문이 있거나 발표자한테
어떤 질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음소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음소거를 잠시 제거하고 그 본인의 소속, 대학이 어딘지, 그리고 본인의 성함을 얘기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개의 세션은 전부 다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Type Analysis of Elderly Participating in Health Check and Application of the Learning Model 해갖고 표 방법론을 적용해서라는 주제로 변현 선생님이 발표를 하실 거고요. 두 번째 세션은 Application of Muscle Balance Workout for Rehabilitation of Automatic Manufacturing Worker라 그래서 자동차 제조업의 재활 운동에 관련돼서 김현희 선생님이 발표를 해주실 거고, 세 번째는 청원대학교의 최경옥 선생님께서 Effect of the Work Value on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그리고 부제로 Doubl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네 번째도 청원대학교의 이소영 선생님께서 A Study on the Proceeding Value of Influencing Self-Leadership of University Students, 대학생들의 어떤 리더십의, 셀프 리더십에 대한 가치와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발제자분들 네 분 다 그 파워포인트나 자료 준비되셨죠? 그 발표 시간은 제가 지금부터 정확히 시간을 잽니다. 그래서 13분에서 15분 사이로 하고, 제가 중간에 시간이 많이 늘어질 것 같으면 제가 그 알람을 말씀드릴 거예요. 한 10여 분 정도 되면은 뭐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말씀을 안 드리면은 계속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네 분의 발제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변현수 선생님 그 준비를 좀 해주세요. 그 화면 올려주십시오. 제가 시작을 한번 하시면 돼요. 변현수 선생님은 마이크를 좀 켜주십시오. 마이크 해제하세요, 변현수 선생님. 네. 예. 네. 첫 번째 주제는 헬스치공 참가 노인의 유형 분석과 학습 모형이라는 주제로 명지대학교의 변현수 선생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3회 학술 컨퍼런스 발표자 명지대학교 건강산업학과 변현수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헬스치공 참가 노인의 유형 분석과 학습 모형 적용, 표 방법론 적용하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개요는 목적, 방법, 결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사를 일컬어 고령화 시대에 혹은 실버 시대라고 명하고 있으며 평균스러운 수명이 늘어나는 결과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노인복지법에 의해 만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으로 말하기에는 이미 젊게 사는 노인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행위는 규칙적인 식생활, 적절한 휴식, 신체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론에서는 노인 운동 프로그램의 헬스치공 운동인 동양적인 전통적인 체육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이 4개의 연구 문제가 있습니다. 연구 대상에서는 한번기구 운동 참가 노인의 유형 분석을 편의표본 추출법과 판단표본 추출법의 참가자에 의해 표집을 하였습니다. 신춘 면접에 40대, 50대, 60대 등을 임의로 추출하였고 피표본에 참여한 대상자는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총 3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투입에는 30명의 응답만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절차는 연구 질문 및 자료 수집을 했고 노인 건강 증자와 연구 문제 선정, 추후 모집단, 표본 선정, 피표본 선정 분류를 하였고 자료 처리와 분석, 주관성 유형 분류를 하고 연구, 평가 및 보고, 후속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옆에 왼쪽은 내용이고 오른쪽은 방법에 대해서 있습니다. 큐 넘어가겠습니다. 추후 모집 진술물 구성은 참가자 심층 면담 구성은 다음 내용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추후 표본의 선정은 중복된 진술문을 삭제하고 같은 주제끼리 묶는 범주와 과정을 추후 진술문의 집합자로 읽었고 심층 면담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85개, 간접 문헌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46개가 도출되어 최종적으로 131개가 1차 진술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포괄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나타난 최종 표본 진술문은 총 32개였습니다. 표 진술문의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피표본의 선정은 양적 연구와는 달리 추후 방법론에서는 참여자의 명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34명을 피표본으로 선정하였으나 응답이 불성실하고 참가자 4명 제외하고 최종 30명의 연구의 참가자를 분석하였습니다. 표본 분류 과정 절차에서는 응답자 스스로가 진술문을 비교하여 순서를 정하였고 주관성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을 했습니다. 표본으로 확정된 30개의 진술문은 피라미드 모양대로 테이블 위에 나열하도록 하였으며 분류 분포도는 의 그림과 같습니다. 자료 처리 및 분석 과정입니다. 요인 분석, 주요 성분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요인들의 설명, 별량이 적당한 것을 고려하여 최선의 요인수를 선택하여 각 진술문을 경우에는 표준 점수 Z로 살펴보았습니다. 한반기공 운동 참가 노인 주관성 유형 분석에서는 주관성 유형은 4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견해가 크게 4가지로 분류됨을 의미합니다. 1유형이 23%, 2유형이 18%, 3유형이 15%, 4유형이 12% 설명력을 보였습니다. 피표본 유형 분석 결과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참가자의 유형 상관 분석도 다음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반기공 참가 노인의 주관성 유형별 특성 분석은 유형 1 특성은 활동적인 참여 유형입니다. 제일 강한 긍정은 한반기공 운동을 하면 피로가 풀린다. 제일 강한 부정은 훈련을 하면서 낙상 위험을 많이 느꼈다고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유형 두 번째 특성은 치유적 참여 유형입니다. 제일 강한 긍정은 자연주의력이 향상된다. 또 제일 강한 부정에서는 쉽게 따라할 수 없다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교감 유형입니다. 정신적 건강에 효과가 있다. 또 강한 부정에서는 주변에서 활동적이라고 칭찬을 받는다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동반 유형 참여 유형입니다. 제일 강한 좋은 긍정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다. 강한 부정은 동작을 암기하는 일은 집중력에 도움을 받는다였습니다. 학습 모형 부분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모형입니다. 제가 수업하는 사진입니다. 여기서는 교장 선생님,
지금 시간이 네, 지금 7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하시니까 말씀을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지금 자기주도 학습 모형은 제가 수업한 사진을 토대로 설명하겠습니다. 학습 진도는 노인 스스로 결정하도록 구성하였고요. 헬스 시공 수업 내용을 서로 다른 속도로 천천히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학습 능력은 서로 능력이 다르게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 수업을 제시하였습니다. 학습 모형 9번 두 번째에서는 치유적 참여 유형과 동방 참여 유형입니다. 학습 전략에서는 협력을 할 수 있는 팀을 의도적으로 구성을 하여 지향을 하였고, 어르신들은 팀 구성원들은 상호 의존 관계가 연속상에 의함으로 서로를 의하여 학습하는 것을 특징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협동학습은 덜 형식적이며 단시간의 내용으로 소집단으로 구성하여서 그 집단에 맞는 내용으로 여러 가지의 수업 내용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개별화 지도 모형입니다. 개별화 지도에서는 심리적 교감 유형을 많이 했고, 학습 전략에서는 직접적인 교수 방법 서로가 혼자 할 수 있게끔 지도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신체 기능 향상 및 정서적 교감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해가면서 지도를 하였습니다. 그 지도자와 학습자에 관한 서로의 관심을 표현을 많이 해가면서 수업을 내용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에서는 Q 방법론의 절차를 활용하여 Q 모집단을 구성하고 Q 표본 진술문을 작성하였고 30명의 Q 표본을 선정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유형별 요인가를 확인하여 한방기공 운동 참가의 노인의 주관성 유형별 특성을 분류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살펴봤을 때 한방기공 운동에 참가한 노인은 최종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제1유형은 활동적인 참여 유형으로 명명하였고 제2유형은 치유적 참여 유형, 제3유형은 심리적 교감 유형, 제4는 동반적 참여 유형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활동적 참여 유형 분류였는데 구체적으로 한방기공 운동은 재미는 있었으나 수련을 하러 오는 날이 즐거웠다는 것을 많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치유적 유형 참여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자연치유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많이 높았습니다. 세 번째로 유형은 심리적 교감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유형 3에 속하는 참가자의 가족 구성이 모두 부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집중이 되고 정신 건강에 효과적인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동방적 참여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Q 방법론 연구 결과로 도출된 최종 4개의 한방기공 운동 참가 유형은 노인연기를 새로운 창조로 시계에 바라보는 시각적 존재로서 성공적 노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인의 삶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본 노인의 인식과 태도를 잘 반영해주고 있고 본 연구 바탕으로 향후 한방기구 운동 학습 모형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 큐 방법론 주관성 유형 분류를 노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방기구 운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표와 같이 발표 다 끝나신 거예요? 아니면 더 네, 보니까 부록인데. 네네, 네, 그 변현수 선생님께서 그 한방기공 운동이 이제 헬스치공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헬스치공 참가 노인의 유형 분석하고 학습 모형을 그 Q 방법론이라는 방법론으로 제시를 해서 또 발표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첫 발표시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긴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정확히 지금 13분 발표를 하셨는데, 그 다음 분들 이제 발제자분들이 3분 더 계시거든요. 제가 시간 배분은 정확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가급적 13분에서 15분 사이에 끝내주신 걸로 하고, 발표자분은 옆에서 시계를 놓고 보면서 하세요. 하시고, 자, 먼저 변현수 선생님의 그 세션 1에 우리 토픽이 세프티 앤 퍼블릭 밸류죠. 그래서 안전과 공공가치, 노인의 그 건강관리, 헬스케어 관련해서 발표를 그 유형 분석을 Q 방법론으로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일단 변쌤은 내려주시고요. 네, 이제 마이크도 음소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 김현희 선생님, 그 화면 공유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시작하면 하세요. 제목이 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머슬 밸런스 워크아웃이네요. 지금부터 명지대학교 김현희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지대학교 발표자 김현희입니다. 발표할 내용은 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머슬 밸런스 워크아웃 적용의 내용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및 제언 순으로 4가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본 연구는 한국 K사 기아자동차 제조업에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참가자가 재활 프로그램 경험을 통해 업무 복귀 전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콜라지 6단계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산업재해란 산업 현장에서 사고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하거나 근로자가 작업 동작 중 신체 장애가 유발되어 질환으로 이완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를 겪어본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손상으로 인해 불안, 사회와의 단절, 소외, 가족 간의 갈등 등으로 삶의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산업재해는 흔히 일어나는 사고는 아니지만 분명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근로자의 위험 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2021년 발표한 산업재해 조사표에 따르면 산업재해 피해자 67,370명 중 22,251명이 제조업 근로자로 분석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그중 복합적인 업무 환경인 자동차 산업은 재해율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되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산업재해율은 0.57%로 보여지고 있고 그중 떨어짐으로 인한 통계가 가장 높게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수칙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노동자 편과 사업주 편이 있는데 총 5가지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것은
노동자 편에서는 교육 참석과 실천, 사업주 편에서는 안전보건 교육이라는 것이 명시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안전보건 교육으로 K자동차 제조업에서는 건강증진 교육 명칭으로서 재활복귀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참가자 선정은 K사의 자동차 제조업에서 종사하다가 산업재해 근로자가 되어 재활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참가자 중 여자 1명, 남자 11명으로 총 12명을 선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사전조사로 문헌 고찰을 실시하였으며 심층 면담은 녹음과 동시에 메모가 되어 전사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심층 내용 자료 분석은 콜라지 6단계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참가자 재활 프로그램 머슬 밸런스 워크아웃 오브 T는 리듬 운동, 매트와 도구를 이용한 필라테스, 스포츠 테이핑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매트와 도구를 이용한 필라테스는 근막이완 마사지, 스트레칭을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며 유연성 향상과 기초 체력 증진을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스포츠 테이핑은 이론과 상호 실습을 통해 부상 예방과 자가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련된 동작 사진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폼롤러와 리커버링을 주로 활용하여 근막이완 마사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위별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입니다. 이 외에도 참가자의 몸 상태에 맞춰 그때그때 변경하여 동작을 추가 진행하였습니다. 스포츠 테이핑 수업은 본인의 몸 상태를 파악하고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질환별 테이핑을 통해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목 디스크 테이핑, 오십견 테이핑, 척추관 협착증 테이핑, 퇴행성 관절염 테이핑 등으로 진행되어져 있었고요. 또한 기초 해부학, 이론 실습과 공부를 병행하였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참가자 심층 면담에 따른 자료의 범주화를 표로 만들었습니다. 프로그램 참여 계기는 휴식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서 만족을 느끼고 프로그램 참가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웠던 동작이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서 신체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움직임의 부정적인 인식이 해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5분 남았습니다. 그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시간 충분해. 5분이면요. 네. 병원 치료의 한계성을 느끼며 통증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 통증이 저하되면서 동작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복귀 불안감 해소와 사회적 관계 개선을 느끼며 교육을 미리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고 합니다. 지도자 없이 운동의 초기 어려움을 느끼고 재미있는 강습을 통해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습니다. 즐겁고 밝은 교육과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에 따라 참여도가 달라졌습니다. 아쉬움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제약으로 불편감이 있었으며 시설 개선, 지도자 충원 등 환경 개선에 대한 갈망이 나타났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과정으로 고충이 나타났는데 부정적 청서가 이때 생겼고 정보 공유를 통해 참가자들의 사이에서 동료애가 형성되었습니다.
스스로 교육을 참여하면서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변화된 몸 상태를 느꼈고 적극적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참가자 다수는 업무 복귀 후에도 일상생활 속에서 응용 가능한 동작을 활용하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5가지의 체험 본질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나타났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참가자의 적극적 참여였습니다. 움직임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잔뜩 움츠린 몸은 참가자의 내적 강한 동기가 있어야지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및 제언입니다. 자동차 제조업은 제조 공정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보시는 것과 같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임의로 조정하기 어려운 작업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연구 결과로 나타난 5개의 범주로는 참가자 인식 변화, 참여 만족, 환경 개선 요구, 참가자 동료의 일상생활의 긍정적 대처 등으로 최종 구성 요소에서도 앞선 연구와 같이 신체활동 프로그램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머슬 밸런스 워크 오브 히는 유무산소 운동을 기초로 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의 재활 운동에 적합하게 다양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리듬 운동과 매트 운동, 도구를 사용한 필라테스, 스포츠 테이핑, 실습 등으로 복합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생생한 명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머슬 밸런스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효과 분석, 수업 모형 개발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자동차 제조 근로자 재활, 그리고 좀 특이하게, 저 김지현 쌤, 저 꺼주세요. 그 머슬 밸런스 워크아웃이라고 한 게 좀 특이하네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보니까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그리고 또 뭐 테이핑, 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한 것 같아요. 우리 저 청중들께서는 그 컨퍼런스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게 있으면 메모를 하셨다가 있다가 시간이 될 때 그 제가 질문 시간을 드릴 겁니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 이 질문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 발표자분들이 답변을 꼭 하셔야 되니까 대기를 부탁드리고, 두 명의 발표가 이제 끝났어요. 세 번째, 청운대학교에 우리 최경옥 선생님 계십니까? 네, 네, 마이크 켜주시고, 어디 계시나? 연구실에 계시나 봐요. 네, 연구실에 있습니다. 연구실이 가상 배경이 아니면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요. 가상 배경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세 번째 우리 청운대학교 우리 최경영 선생님께서는 저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네. 예.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충분해요. 충분하니까 네. 제가 그 발표 시간을 충분하게 드리겠습니다. 직업 가치관, 취업 준비 행동, 그 효과 분석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 전공 만족과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의 그 매개 효과에 대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청운대학교 최경옥 선생님의 그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운대학교의 항공서비스 경영학과에 있는 최경옥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의 이제 이번 그 논문의 이제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항공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 가치관이 취업 준비 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서 중심적으로 본 것이 전공 만족과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이중 매개 효과를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연구 배경은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항공 서비스 전공을 이제 지도를 하다 보니 우리 학생들의 특수성과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껴지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좀 발견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항공 서비스 전공 관련 학과 대학생들의 특징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또는 빠르게 중학교 때부터 이미 진로 선택과 그다음에 본인들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싶다라는 취업의 목표성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학생들이 2년제 혹은 4년제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이 스스로 과연 이 직업에서 내가 객실 승무원 혹은 항공 관련된 직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전공 만족과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이 얼마만큼 이 취업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 연구를 보니 역시 이와 유사한 연구들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공 서비스 전공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진로 결정과 취업 준비 행동을 직접적으로 보는 각각의 연구들은 있었지만 전공 만족과 직업 가치관과 전공 만족 그리고 이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간에 이중매개 효과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원인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학생들의 취업 준비 행동에 과연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구성 개념 간의 관계는 저희가 직업 가치관과 그다음에 전공 만족 그리고 직업 가치관,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그리고 세 번째 직업 가치관, 취업 준비 행동 간의 관계 그리고 전공 만족,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간의 관계 마지막으로 전공 만족, 취업 준비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보고자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진로 결정과 취업 준비 행동 간의 관계 그리고 전공 만족과 진로 결정 자기 효능 간의 이제 이중매개 효과를 보고자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연구 모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연구 모형을 보시면 이 워크 밸류에서 직업 가치관이 전공 만족의 첫 번째 가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업 가치관,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이렇게 해서 연구의 그 모형을 저희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더블 메디에이팅 이펙트로 이중매개 효과를 보았습니다. 사실상 제 연구의 가장 핵심 부분이 바로 이 이중매개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각각의 또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제 연구의 이제 표본 설계를 보시는 것처럼 국내 소재에 있는 항공 서비스 관련 학과 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1학년을 제외하고 2학년부터 4학년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1학년들은 이때 당시에 조사 기간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학기 초였기 때문에 학과에 대한 어떤 생활이라든지 전공 수업을 많이 듣지 못하는 관계 때문에 1학년은 제외하고 2학년부터 4학년까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2년제이다 보니까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이제 졸업학기 학년 학생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더 취업에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당시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 이후로 저희 학교에서는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대면으로 온라인 설문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조작적 정의에서 이 4가지의 변수, 직업 가치관, 전공 만족, 그리고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취업 준비 행동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직업 가치관 같은 경우에는 2가지의 그 하위 변수로 내재적 직업 가치관과 외재적 직업 가치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제 연구에서 분석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빈도 분석 그리고 구조
구조 방정식 모형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 그리고 신뢰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이중 매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SPSS의 프로세스 매크로 모델 6번 이 모델로 이중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시면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1학년들을 제외했고요. 그리고 학년으로 학년과 그다음에 대학 유형을 보시면 2년제의 학생들이 2학년들이 이제 마지막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60% 가까운 60% 이상의 퍼센트가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보시면 여성의 여학생들이 88% 가까이 되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학과 같은 이제 한국 서비스 관련 학과 학생들의 여학생 재학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특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 소재지 지역을 보시면 경기도와 충청권이 많은데요. 이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도권 그 2년제 수도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많이 조사가 됐었고, 그다음에 충청도권의 지역의 학교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석 방법, 이제 분석의 결과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뢰도 분석 각각의 요인별로 신뢰도 분석의 크롬바 알파 값을 보시면 각각의 직업 가치관은 0.877 그리고 0.931로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변수인 전공 만족도 역시 0.928 그리고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0.898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 행동은 0.867로 모두 신뢰할 만한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상관관계 및 판별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단일 차원성이 입증된 각 요인들 간의 판별 타당성 충족도와 요인 사이 관계 방향 정도를 확인하고자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평균 분산 출처 값이 그다음 상관관계 제곱값보다 높기 때문에 이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 방정식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 구조 모형의 가설 검증 총 7개 가설 중에서 6개 가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가설 원은 직업 가치관이 전공 만족에 영향을 미쳤는가 채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직업 가치관,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역시 유의값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업 가치관, 그다음에 취업 준비 행동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전공 만족과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도 마찬가지로 유의값에 유의값으로 채택이 됐고요. 그러나 전공 만족은 취업 준비 행동에 유의값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즉, 제가 가설을 설정했던 유의한 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는 채택되지 못했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이 취업 준비 행동에는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가설 중에서 가설 5번은 기각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중매개 효과로 가설 7번을 검증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예스가 제안한 SPS 매크로 모델 넘버 6를 설정하여서 분석을 하였고 그 분석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그 전공 만족과 취업 준비 행동에서는 기각이 되었는데 전공 만족과 취업 준비 행동에서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과 이중 매개 효과를 보일 때는 부분 매개 효과로 검증이 되었습니다. 즉 전공 만족과 취업 준비 행동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직업 가치관과 취업 준비 행동 간의 영향 관계에서 전공 만족과 이중 매개, 전공 만족과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 간에는 부분적으로 매개 효과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직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서 부트스트래핑 결과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값의 95% 신뢰 구간도에서 보여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연구에서 이제 학문적인 시사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이 연구의 긍정적인 심리 요인인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이 우리 학생들에게 취업 준비 행동에 긍정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항공 서비스 객실 승무원으로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한 가치가 얼마만큼 취업 준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학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전공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취업 준비 행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영향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저 역시 우리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전공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고 본인도 이 전공과 진로 자신의 적성과 맞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준비 행동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던 학생들, 소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 아마 그 부분이 자신의 취업 준비 행동은 전공 만족과 직업 가치관, 전공 만족에 대한 만족도보다는 자신이 얼마만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자신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도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중 매개 효과를 본 것처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의 이중 매개 효과와 같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 실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전공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실무적인 우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를 통해서 실무적인 시사점을 드리고 싶은 바와 같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전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전공 교과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취업 준비 행동에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는 자신들의 전공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을 키워주기 위해서 정말 학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공 수업뿐만 아니라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담 그리고 어학 실력 향상, 면접에 대한 자신감, 본인들의 얼마만큼 취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실무적인 교육이 정말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 스터디 그룹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정말 성취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항공서비스 관련 학과에 있는 국내에 있는 2년제, 4년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될 필요성을 시사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좀 부족한 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아무래도 그 지역별로 좀 차이도 있고 2년제와 4년제 간의 교육 과정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차이 분석을 좀 할 수 있다라면 더 의미가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제가 딱 카운팅을 안 한 게 그냥 맞춰서 잘 해주셨어요. 우리 재영 교수님께서 잘 맞춰서 해주셨고, 화면 잠깐만 좀 띄워주세요. 한 번 더. 첫 화면만. 첫 화면 띄워주시면 다들 좀 보시게. 직업 가치관이 취업 준비 행동에 미치는 효과에서 영향력 검증을 하셨고, 중간에 이제 직무 만족과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의 이중 매개 효과인데, 이게 고차 방정식 이후 지금 구조 모형 방정식의 모형 설계를 하셔서 영향력을 검증하고 구조 관계를 해놓은 건데, 이게 관련돼서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게 잘 아마 어려운 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업 가치관을
독립 변수로 전공 만족을 이 종속 변수로 하고 매개 변수로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과 취업 준비 행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전공 만족에 대한 취업 준비 행동은 이 구조 모형 방정에서 기각이 됐는데 이 부분 매개 효과에서는 이중 매개 효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게 맞죠? 그지?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각이 됐지만 이게 사회과학에서는 되게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고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자 하는 취업 준비 행동을 적극적으로 교수자들과 커리큘럼에서 있는 게 좋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자신감도 불어주고. 자, 지금 세 분의 발표자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지가 딱 지금 한 50분이 좀 채 안 됐는데, 저희 세션 1에서 세이프티라고 이제 안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의 우리 김현희 선생님처럼 자동차 제조업의 안전도 있지만 학생들의 어떤 진로 선택이나 결정권이라든지 어떤 취업 준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넓게 봐서 사회 안전망에 저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조성구 교수님, 지금 네 번째 발표하실 청운대학교의 이소영 선생님이 지금 조금 예, 지금 근데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들어오셨어요? 예, 네네. 이소영 교수님 어디 계십니까? 마이크를 좀 해제를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유소영입니다. 예, 많이 바쁘신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예. 이제 네 번째, 우리 청운대학교에 이소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 A study on the proceeding values influencing self-leadership of university students. 대학생들의 어떤 리더십의 어떤 영향관계인데, 어떤 이 과정의 가치, 뭐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지금 53분인데요. 15분 정도 발표 시간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셔도 되시겠어요? 그지?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운대학교 한국서비스경영학과 이소영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하게 된 이 주제가 정말 너무 초창기 이제 제가 생각만 하고 있던 그런 주제라 준비가 상당히 많이 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교수님들께서 많은 의견 주시면 제 연구를 완성해 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보시다시피 저희 대학생들의 그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제 전에 제가 연구했던 것 자체가 리더십이 자기 효능감과 또 취업 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연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더십에 선행되는 영향 미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렇게 한번 고민을 하면서 지금 이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연구 설계까지만 있는 부분이고요. 많이 부족하지만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항공서비스 경영이라고 하는 이 파트가 아무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여파를 많이 받은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항공산업 자체가 그 전년도 정상적인 항공산업이 운영이 되었던 1919년 대비해서 84% 정도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국내 비롯한 모든 전 세계 항공사 채용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직전까지는 전국 4년제 대학을 비롯해서 2년제 대학의 항공서비스 전공 학생들을 정말 많이 뽑았었고요. 그 학생들이 현재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걱정, 우려가 정말 많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항공 전공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잘 운영해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외부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많이 고민하던 차에 셀프 리더십, 특히 학생들의 셀프 리더십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요.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의 셀프 리더십을 어떻게 하면 좀 높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선행 변수로는 어떤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까에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셀프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을 하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방향을 제시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관리를 통해서 스스로 동기도 유발하고 자율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해서 본인 그리고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행동 과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셀프 리더십 자체가 기존에 연구되었던 거에는 종속 변수로도 연구도 많이 되었고 또 독립 변수로도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증 연구상에서 셀프 리더십이 독립성, 창의성, 성격 특성과 같은 다양한 선행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선행 변수 중에서도 자신을 인식하고 타인을 인식하는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이슈가 또 최근에 우리 서비스 산업에서 진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그 지원자가 갖추어야 될 역량 중에 정서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을 때 셀프 리더십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또 긍정적인 심리 자본인 그 자긍심이 셀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정서지능이 셀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속에서 자긍심이라고 하는 매개 관계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정서지능이라는 요 개념 자체가 제일 처음에 이제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평가하고 표현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의 감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메이어와 셀러비가 이렇게 연구를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좀 더 확립한 분은 그 골드만이라고 하는 이분께서 자기인식, 자기조절, 자기동기와 감정이입,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하는 5가지 개념을 통해서 조금 개념을 구체화시키셨는데요. 그때 이제 개인이 좌절 상황에서도 본인을 지켜내고 충동을 통제할 수 있고 기분 상태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본인이 하는 사고가 이런 합리적인 사고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또 타인과 공감하게 되기를 바라는 이런 개념으로 정서지능 개념을 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웡 앤 레이가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서 발전시켜서 자기 감정 인식, 감정 조절, 감정 활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웡 앤 레이의 그 이모셔널 인텔리전스 척도의 16문항 척도를 개발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긍심의 개념으로 셀프 에스팀 같은 경우가 개인의 행동 양식, 성취 동기, 목표의 계획 및 달성, 자아 실현, 그리고 사회적 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태도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개인의 사회적 행동의 역할을 결정하는 것으로 또 자신의 가치에 대한 느낌을 나타내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김영진은 집단 내 타인으로부터 본인이 얼마나 가치 있고 능력 있는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도에 대한 판단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셀프 리더십의 개념 자체가 만세에서부터 이제 처음 초창기 개념이 정립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셀프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는 자기 통제라는 개념에 근간을 두고 있었고 86년도에 자기 자신이 본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 통제, 명령, 지시, 처벌, 보상 등에 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전통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전통적인 외부로부터의 리더십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셀프 리더십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발전이 되어 오면서 자기 목표에 대한 브린트와 카잔 같은 경우가 자기 목표에 대한 사고와 감정 및 행동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연구 설계를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서 정서지능이 자긍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정서지능이 셀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또 자긍심이 셀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그 원인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자긍심의 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서 지금 여기 중간에 가설 4번을 두었습니다. 영향관계를 제가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영향관계를 제가 작성을 하는 중에 다 좀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이 부분이 예. 네. 저기 그리고 한 3분 정도 남으셨는데 뭐 마무리할 좀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서지능은 본 연구에서는 항공 서비스를 전공한 학생이 본인의 감정, 타인의 감정을 평가하고 효율적으로 본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감정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하고요. 자긍심은 본인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으로 나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자랑스러움과 보람, 행복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셀프 리더십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생 스스로가 목표를 설정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노력할 수 있는 자기 방향 제시, 또 자기 관리를 통해서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고 자율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서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행동 과정으로 이 부분을 조작적으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요 연구 과제가 제가 이제 너무 초창기라 네,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분에 교수님들께서 많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제게 많은 말씀을 주시면 본 연구가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지 않도록 네, 많이 수용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화면 메뉴를 좀 올려주십시오. 원래 이 학술 컨퍼런스가 우리 이제 청중들께서 지금 뭐 55명 뭐 두고 계신데 이 어떤 연구 결과가 제시가 되지 않더라도 이 학술 세미나 발표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연구 결과가 없어도 어떻게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다. 혹은 뭐냐면은 실험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걸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학위 논문이 요약된 분들도 있으실 거고, 혹은 학술 논문으로 순사하게 하신 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항상 이런 실험을 이 연구를 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좀 검토 사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소영 교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대학생들의 정서 지능이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자긍심의 매개 효과, 뭐 그 정도로 봐도 되겠습니까? 혹은 정서 지능과 자긍심 및 셀프 리더십의 뭐 구조적 관계,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서 이 자긍심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매개 효과도 되지만 매개 효과라는 건 항상 간접 효과고 이 조절 효과로서 더 강력하게 가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직접 효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정리가 잘 돼서 한 번 더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네 분의 이제 발제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상 시간에 딱 맞춰서 끝났고, 지금부터 한 20-30분 정도 질문을 이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는 제가 정리하는 동안 이제 질문하실 분들은 제가 질문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하시면 본인의 마이크를 끄시고 질문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성함을 밑에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발표하셨던 분은 명지대학교 변현수 박사님이 헬스치공, 참가 노인, 유형 분석하고 학습 모형 적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고요.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하신 분은 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의 재활
위한 머슬 밸런스 워크아웃 적용으로 해서 명지대학교에서 우리 김현희 강사님께서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발표는 그 항공 서비스 전공 학생들의 직업 가치관이 취업 준비 행동에 미치는 효과로 해서 전공 만족과 진로 결정 자기 효능감의 이중매기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전에 발표하신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직 그 파일럿 스타디식으로 그 연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 대학생들의 정서지능이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자긍심의 매개 효과 정도로 제가 해석을 할게요.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4가지의 그 발제가 끝났습니다. 지금 총 이제 그 좌장 이제 모더레이터인 저와 우리 그 진행하시는 우리 그 조성구 교수님을 제외하고 총 53분, 그중에서 발표자 4분 빼고, 발표자가 발표자한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48분 정도가 그 청중이 되시고 참여를 하신 분이 됐는데, 자, 질문 있으신 분 지금부터 질문을 받고 자유 토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부탁드릴게요. 재미있게. 뭐가 좀 도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질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노에라 켈리 김채영 님께서 한 0.5초 빠르신 것 같아요. 질문 먼저 하십시오. 어느 분은, 그러니까 본인 소속, 성함, 그다음 어느 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질문은 한 분이 한 사람 하나의 퀘스천만 받겠습니다. 모모와 모모는 어떻고 모모는 어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만 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명지대학원 지금 5차 논문 진행하고 있는 김채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변현수 선생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변현수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 연구자께서 그 노인의 헬스 치공 유형 분석과 그리고 이제 학습 모형 적용에서 사용하신 Q 방법론은 좀 생소한 연구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이크 꺼주시고 제가 말씀하셔야 하세요. 왜냐면 이제 청중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김채영님께서 우리 변현수 박사님한테 그 헬스치공에서 사용된 그 학습 모형하고 그 이 적용 그 모형 그 구성에 있어서 Q 방법론이라고 하는 생소한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하고 혼합된 형태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분들은 구두상으로 하셔도 되고 준비된 화면이 있으면 화면을 띄우셔도 되고 뭐 편한 대로 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선생님. 네. 어디 갔죠? 잠시만요.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예. 네, 양적 연구는 사회적 현상에 대하여 가설을 설정하여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서 연구자 대상자의 응답을 유인해서 유형화하기 위해 경직된 방법을 사용하는 거고, 질적 연구는 가설 발견의 연구의 목적이 있어 연구 대상자로부터 응답을 유인하는 방법도 매우 탄력적이라고 생각하고요. Q 방법론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납 영역, 가설 생성 논리를 모두 지니고 있어서 때로는 가설을 증명할 수도 있고 때로는 가설 생성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른 분들도 다 이해가 좀 잘 안 돼갖고 그 제가 지금 메모를 빨리 했는데 네. 사실 우리 명지대학교에서 Q 방법론으로 논문을 몇 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방법론인데, 그 양적 연구의 어떤 가설 설정이라든지 연역적 방법과 질적 연구의 기납적 방법을 혼합해서 어떤 유형 분류를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연구고, Q 방법론을 주관성 연구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학술 KC에 등재이제 주관성 학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뭐 답변이 충분히 되셨을 것 같고, 또 질문 또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김도영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건강과학 산업학과 김도경입니다. 변현수 선생님 발표 너무 잘 왜 들었습니다. 변호사님만 다른 분에 안 돼요? 좀 이따 하세요. 네, 연구자께서 노인운동을 제시한 헬스치공은 생소한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재봉 교수님이 가끔 헬스치공 말씀을 해주시긴 하시는데요. 헬스치공 운동의 특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마이크 끄시고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음소거 제가 하시고. 네네. 헬스치공 제가 아직 생소하게 많이 느끼시긴 하는데, 헬스치공은 조심의 3주 1합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전통적인 운동 대표 프로그램이고, 또 우리가 동양성 기초적인 문화적 요소를 바탕으로 실행하고 있는 현대화된 건강운동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중국에서는 62번째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어서 수많은 동호인들이 있고 세계적으로 45개국에서 하고 있는 운동법이고 국제적인 용어는 헬스치공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운동은 비교적 어렵게 느껴지지만 어렵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법이라고 저는 권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김도경 선생님 뭐 답변 되셨어요? 네, 교수님께서 가끔 해주시기 때문에 그거하고 접목해서 한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 된 것 같습니다. 헬스치공 중국 기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노인 프로그램으로 많이 저도 활용을 했었고, 아까 뭐 설명 잘 하셨네요. 보니까 중국 지금 62번째 뭐 정식 체육 종목으로 채택이 된 국가 전통 체육 프로그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더레이터 권한으로 우리 이소영 선생님께 한번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이게 다른 게 제가 알기로 다중지능으로 알고 있어요. 다중지능이라는 게 인간은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거, 동물은 성찰을 못하고 반성을 못하는데, 그래서 다중지능 이론이 있는데, 지금 정서지능이 셀프 리더십, 학생들의 셀프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는데, 아주 간단하게 질문 2개 드릴게요. 하나는 자기주도 학습 태도라는 게 지금 일반 이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성인 학습자들한테도 이제 초중고등학교가 아닌 대학생들한테, 일반 성인들한테도 자기주도 학습 태도라는 게 정부 시책으로 진행이 되는데, 셀프 리더십과 자기주도 학습 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하나만 먼저 질문 드릴게요. 그 사이를. 좀 너무 난해한 질문이었습니까?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우선 저도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예. 잘은 모르지만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정확한 개념 자체는 모르겠지만 셀프 리더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제가 현재 채택한 변수의 측정 문항은 보면 자연적인 보상 전략, 그리고 행동 중심 전략, 건설적 사고 전략이라고 하는 이 3가지 하위 변수를 가지고 셀프 리더십을 측정하고자 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은 행동 중심 전략,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행동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그 부분에 좀 협소한 개념이 아닐까. 예. 그래서 셀프 리더십은 그 개념 자체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 더 포괄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 질문 준비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매개 효과나 조절 효과에 대한 효과 검증을 말씀하시는데, 혹시 이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구성된 척도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셀프 대학생들의, 특히 이제 전공이 항공 쪽이면 항공운항 쪽의 학생들의 이 셀프 리더십을 위한 척도 개발, 그래서 1단계의 어떤 요인들을 구조화하는 그런 연구는 진행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가요, 혹시요? 그러니까 척도 개발을 위한,
그러니까 저는 가장 좋은 형태가 그 항공승무원의 셀프 리더십 척도 개발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좋은, 어렵지만은 좋은 논문이 될 것 같은데, 그 이전에 그 어떤 이 셀프 리더십을 하기 위한 그 척도 개발하기 위한 1단계로서 어떤 요인 구조 탐색이나 이런 쪽의 연구는 혹시 진행하실 의사는 없으신가 해서요, 혹시요. 이 매개효과 검증이나 조절효과 검증인 구조적 관계 검증 외에 척도 개발 쪽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으신 말씀 주신 것 같으세요. 제가 그 전에 연구했던 부분이 셀프 리더십이 자기 효능감이랑 그리고 취업 준비 행동에 미친 영향을 볼 때도 셀프 리더십이 기존에 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자연적 보상 전략부터 해서 건설적 사고 전략까지 기존에 있던 그 항목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이게 잘 안 묶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대상 자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서 교수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학생들 대상으로 또 본인 스스로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이 개념 자체 척도 연구를 하는 거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자세히 좀 더 공부를 하고 들여다보고 그 부분 네, 의견 주신 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제2인스티튜트에서 그 연구자분들하고 연합 연구하면 좋아요. 왜냐면은 네. 척도 개발할 적에 보통 한 분이 정말 능력 있는 분 하신 분도 있는데 네다섯 분 정도가 대학도 다르고 한 분들이 연합해갖고 그 척도 개발하면 나중에 셀프 리더십 연구할 적에 우리 이소영 교수님 일저자로 되면은 이소영 외 3인 해갖고 그 척도 다 갖다 써요, 이제 셀프 리더십. 그런 연합 연구도 한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2인스티튜트에서 교수님들끼리 우리 뭐 대학이 뭐 한 7, 80개 이상 대학의 교수님들이 모여 계시니까. 자, 제가 질문을 뭐 드렸고,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입니다. 어우, 질문입니다. 우리 김희수 네. 원장님이 빠르셨어. 한 3초. 말씀하세요. 네, 저 최경호 교수님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저기 그 발표해 주신 내용 보고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적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겠다. 내가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런 분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발표해 주시는 내용 중에 보면 그 진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이제 학년별, 그다음에 학교별 해가지고 2년제냐 4년제냐 이거 나왔을 때 저는 당연히 4년제가 많지 않을까. 아까 발표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1학년 때는 그런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4학년이 많지 않을까 하는데 빈도 자체가 4학년에 뭐 61 정도 나오고 2학년이 242 정도의 갭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연구자님께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학교로 2년제하고 4년제는 그렇게 그 2년이라는 그 갭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년을 나눴을 때하고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을 나눴을 때 이런 빈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잠깐만요. 네. 우리 김희수 원장님 아주 공격적인 질문 좋은데 질문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만 하시라고. 네네네. 그리고 그 질문하실 분들이 말을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포인트만 딱 잡아서 하세요. 네. 그것도 하나 요령입니다. 네. 지금 연구 참가자의 그 2년제, 4년제가 이게 왜냐면은 그 표본 자체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표본 자체가 어떤 그 동질성이 확보가 안 되게 되면은 어떤 연구 영향의 결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아까 최경호 교수님께서 말씀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언뜻 들었어요. 왜냐면 연구의 제한점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뭐 답변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네, 일단 질문 제가 막 받아 적으면서 이제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겠다라고 이제 머릿속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지금 잠깐 그럼 공유하면 다시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이제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화면을 어떤 걸 보여드리는지 헷갈리네요.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이게 잘 보입니다. 아, 네네. 띄워놓고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 화면에서 아까 요거를 제가 아마 보여드렸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표본을 설문조사할 때 사실 2년제와 4년제를 뭐 생각을 하고 설문조사를 하면 이제 딱 4년제만 하겠다, 2년제만 하면은 이게 좋겠지만 저희도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일단 2년제와 4년제 학생들의 차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다 수렴하고 싶어서 여러 학교에 이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차이 분석을 하려면 동질하게 좀 양을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좀 조건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 맞추기가 좀 어렵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2년제와 4년제를 딱 구별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예상하기로는 2년제는 말 그대로 입학과 동시에 그다음 해에 이제 바로 졸업을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취업 준비 행동에 대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학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4년제 2학년들과 2년제 2학년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4년제 2학년들은 아직까지 취업 준비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년제와 4년제의 그 취업 준비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는 학년은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2학년, 3학년, 4학년이 아니라 본인들이 준비가 됐던 그 해, 만약에 4년제면 4학년, 그리고 2년제면 2학년,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조절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이제 조절을 하지 못한 것도 아까 이제 우리 이재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의 이제 연구의 한계점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조금 더 표본 수를 많이 높게 좀 생각을 해보고 2년제와 4년제를 좀 동일한 숫자를 봤을 때 각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교수님들이나 다른 연구원분들께서 연구를 이와 같은 유사한 연구를 하실 때에도 이런 그 연도가 학년별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4년제와 2년제에는 교과 과정에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년제는 능력 중심으로 해서 NCS 교육을 많이 하는데 4년제 같은 경우에는 NCS 교육보다는 어떤 이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고 그 안에서 아까 우리 이소영 교수님 같은 그런 이제 연구들 정서지능, 인성교육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경험을 위주로 하는 교육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희수 원장님 뭐 답변 좀 되셨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연구자께서도 그 연구의 제한점을 사실 분명히 뒀어요. 그리고 그 2년제와 4년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문 학사하고 일반 그 대학 학사하고 그 이 취업 준비 행동을 하는 어떤 그 본격적인 어떤 그 시기가 좀 다르다. 근데 어쨌든 이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고자 취업 준비 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이중매기 효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그 전공 만족이 취업 준비 행동에 그 CRB 그 기각이 돼서 그 구조모형에서는 기각이 됐지만 이중매기 효과로는 부분매기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게 이 연구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자들의 어떤 그 이 학생들을 진로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중요하고 그것이 취업 준비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자, 지금 그 질문을 아직 안 받은 발표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우리 다른 또 그 연구자분들께도 질문해도 좋은데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있습니다. 예, 우리 조은미 강호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김현희 선생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발표하신 자동차 제조업 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머슬 밸런스 워크아웃, 이 방법은
어떻게 착안해서 만든 프로그램인지 하고 하나 더 질문 드리면, 그러면 그런 트레이닝에 대한 원칙 적용에 대한 고려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현희 발표자님 이해되셨죠? 이게 어떻게 이거를 만들게 됐는가? 저는 머슬 밸런스 워크아웃이라고 아주 공격적으로 본인이 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내세우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착안을 하셨고, 이게 운동 원칙, 트레이닝 원칙에 어떤 거를 했는지 그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준비되셨으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하면 띄워도 좋고 안 띄워도 좋아요. 안 띄워도 좋습니다, 이제. 네, 질문에서 머슬 밸런스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어떤 근거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아자동차에서 이제 만 6년 정도 근무를 총괄적으로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수술을 하시고 나신 후 업무 복귀 전 불안한 몸 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움직이기 위해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만 휴식을 생각하셔서 들어오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직접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가 요가, 필라테스, 헬스, 수중 운동, 슬링 운동 등 테이핑을 통해 본인의 몸 상태를 알게 되고 변화를 알게 되면서 효과를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내적 동기가 변하면서 강화로 인해 본인이 움직였고 본인 스스로 통증을 케어할 수 있게 되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느끼게 되셨는데요. 이 머슬 밸런스 워크아웃 프로그램은 리듬 운동 가장 먼저 중시하게 생각했었던 부분으로 내적 동기 강화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흥미 유발로 음악을 이용하여 재활 동작들 다양하게 연결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필라테스와 요가 같은 경우 수술을 하시고 난 후 분들이시기 때문에 정석적인 동작은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스스로 기꺼이 통증을 감당하고 움직임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 개별적으로 동작 난이도를 조금 줄여서 진행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 잠깐, 우리 김현희 발표자께서 내일 아침까지 얘기할 것 같아. 네, 워낙 본인이 알겠습니다. 그쪽에 전문가니까 차간 방법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네. 아까 우리 조미 원장님이 얘기하신 이 차감은 이제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고요. 어떠한 운동 원칙이나 원리나 혹은 트레이닝이 이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 운동학적으로는. 어떤 쪽에 기준을 맞추셨어요? 그쵸. 총 8가지의 기준점의 원칙으로 첫 번째, 과부하의 원칙, 두 번째, 특기성의 원칙, 세 번째, 점증 부하의 원칙, 네 번째, 교차 전이 효과의 원칙, 다섯 번째, 가연성, 되돌아감의 원칙, 여섯 번째, 개별성의 원칙, 일곱 번째, 자각, 인지의 원칙, 여덟 번째, 모델링의 원칙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여 프로그램을 지도하였습니다. 보고 읽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머릿속에 다 있으면은 이거 일반 운동학 교수들도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어쨌든 운동의 원칙에 충분히 맞춰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까 연구 제안점에서 제안점에는 마지막에 이제 항상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은 이제 만들고 나면 효과를 검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초연구로 남겨놓으셨는데, 나중에 머슬 밸런스 워크아웃을 적용해 갖고 생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는 효과 검증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지금 네 분의 발제자분과 한 개 이상의 어떤 분은 2개 받으신 분도 있고, 또 제가 또 질문도 하나 드렸고 해서 질문과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 25분 정도 지금 토론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이 질문은 꼭 해야겠다. 네,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백석 예술대 우리 심성호 교수님 갑자기 나타나셨네요.
아까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하실 건지. 전반적으로 네 개를 다 들었는데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만 제언 느낌으로 네.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장의 알겠습니다. 권한으로 우리 네. 심성호 교수님은 그 프로텍션 컨버전스 학술위원장이시니까 뭐 총평 비슷하게 말씀하셔도 좋아요. 총평까지는 아니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김현 선생님 그 말씀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논문으로 완성이 되려면 아까 그 6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6가지 원칙에 부합되는 운동이 단 하나만 있을 게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저자가 선택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셔야 그것이 이제 이분이 이래서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하셨구나라는 게 있는데 그냥 이것만 했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냥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그냥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서 그것은 그 논문의 질을 좀 높일 때 좀 많이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운동 중에서 이러한 운동이 제일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걸 프로그램에 썼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머슬 밸런스 워커 러브 히라고 해서 히가 뭐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 발표자의 마지막 그 이름을 딴 걸로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본인이 만든 프로그램을 논리적으로 더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청원대 최 교수님께 말씀하신 거는 보니까 2학년이 그 논문수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2년제 학교를 다녀서 군대에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4년제와 2년제 학생은 졸업반과 소프트웨어의 차이는 분명히 큽니다. 그래서 준비가 거의 다 끝나고 도전해야 되는 단계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학생들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아까 보시니까 2학년이 242명을 조사하셨는데 2년제가 139명이니까 결국은 2년제 학생과 4년제 다니는 2년제 학생과 103명 정도 조사를 하신 거라서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까 그 샘플 사이즈를 더 늘린다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미 샘플 사이즈 400이나 받으셨는데 더 늘리면 저같이 다른 연구하시는 분들은 600, 700 이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400도 당연히 많이 받으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나 저 제안을 드리면 두 가지 제안을 드리면 하나는 서울이 6명, 1.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논문을 보시는 분들이 이 6명의 1.5%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수도권으로 잡아버리시면 어차피 서울 수도권이 그냥 같이 잡아버리시면 될 것 같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재원에서 제가 듣지 못했는데, 들었는지 제가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논문이 2020년에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로나 시작할 때 논문을 그 설베이를 받으신 거라서 만약에 지금 받으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시계열은 안 되지만 2가지밖에 안 돼서 시계열 분석은 안 되지만 코로나 전후의 학생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은 코로나가 되면서 뭐 관광업계 저도 관광 쪽에 있다 보니까 정말 체감을 많이 하는데 관광도 힘들다 그러는데 유일하게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데가 항공이거든요. 네, 그래서 관광도 그러니까 취업의 입장에서 이런 힘들지만 항공만큼 힘들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항공은 정말 엄청나게 80% 이상의 그 취업 감소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들의 변화가 과연 어떻게 학생들한테 다가가는지 정도를 또 추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성호 교수님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1분 안 쉬어도 되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이제 프로텍션 컨버전스 학술 위원장 맡고 계셔서 이제 보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 코로나19 전후로 지금 연구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20년 초창기에 코로나19라고 리스에서 키워드 찍으면 30개, 40개 논문 봤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1000 단위로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전후의 어떤 비교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심성호 교수님이 말씀만 잘해 주셨는데 지금 백석예술대가 방배동에 이제 2년제로 있어요. 그리고 또 관광하고 호텔 경영 같이 하셔갖고 아까 이 2년제, 4년제도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 최경영 교수님께서 좋은 연구 진행해 주신 것 같고 나중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연구하시면 좋습니다. 교수님들끼리요.
그리고 그 우리 김현희 그 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워크 밸런스, 그러니까 머슬 밸런스 워크아웃 오브 히라고 한 게 제가 과감하게 이렇게 이름을 붙여도 좋다라는 좀 도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 갖고 프로그램은 좋은데 아까 끝에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만든 프로그램을 효과 검증을 하는 거는 별다른 연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만드는 거를 갖고 이제 뭐 생리 실험을 할 때는 뭐 비교군 대조군해서 잘 실험을 하시고 이거 뭐 심리연구하실 것 같은 경우는 변인을 잘 설정을 하셔갖고 거기에 따라 또 영향력 검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행 연구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또 뭐 말씀하실 분 있으면 이게 그 라운드 테이블이기 때문에 나는 이 얘기 꼭 해야겠다. 우리 제-인스티튜트 학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또 학문 발전을 위해서 나는 이런 제언도 하고 싶고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분은 뭐 마이크 끄고 본인 성함 말씀하고 하십시오. 저 발표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우리 그 제-인스티튜트 그 파운더십니다. 파운더. 예. 창립자세요. 우리 조성우 교수님. 네. 저도 이제 항공보안경영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니까는요. 예, 그 항공 관련해서 우리 그 전공 만족, 그다음에 내적 직업 가치관, 취업 준비 제도, 뭐 리더십, 지능, 이제 정서 지능 이런 거 이제 많이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공보안경영학과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항공 승무원이 이제 객실 승무원이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 특히 이제 외항사 같으면 그런 역할이 많이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관련해서 이 무도 수련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경찰 행정학과 같으면 1학년, 2학년 때 무도 수련을 하거든요. 또 이 대구에 있는 항공서비스 학과에서 이 무술 체포술 수련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1학년 때 유도 초단, 지금 여기 용인대학교 유도학과에 송일훈 교수님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1학년 때 초단, 2학년 때 2단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스킨십도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학교 다니는 어떤 그런 유대감도 형성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취업할 때도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항공 서비스에서 업무를 하면서 뭐 이제 그 테이저건들이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뭐 한 2번 정도 사용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신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논의를 하면 교육과정 짜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전공 만족, 그다음 취업 준비 이런 거 할 때 어떤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의견이 있어가지고 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경환 교수님하고 이소영 교수님 계신 학교에서 자신감을 위해서 그 체포술 같은 거, 무기술 같은 거 하는 그 과목을 개설을 하셔갖고 우리 다른 교수님들 모셔가면 되겠네요. 지금 하고 계시죠, 사실은?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 조성구 교수님께서는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영학과 지금 재직 중이시고, 우리 제-인스티튜트의 사실은 그 초창기 설립 1호예요, 1호입니다, 1호. 저도 1권 1호부터 논문을 내긴 했었는데, 벌써 이제 7년, 준비 기간까지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취업 준비에 대한 어떤 그 전공 만족 플러스 그 자신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간접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무도 수련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조성구 교수님의 말씀을 끝으로 지금 예정 시간보다는 한 5분 정도 좀 일찍 끝났는데 인사말을 제가 짧게 했기 때문에 5분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팬데믹이 거의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고, 코로나19를 이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서도 이렇게 줌으로 작년부터 이제 제3회 그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게 됐고, 오늘 그 3회 컨퍼런스의 최종 참가자는 저까지 58명입니다. 58명이고, 이 컨퍼런스를 준비를 해주신 우리 조성구 교수님께 깊은 감사드리고, 오늘 참여하신 저를 포함한 58명 모두가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컨퍼런스는 이게 끝난 게 아니고요. 점심시간 이후에
제가 공지를 해드릴게요. 1시부터 2시 반까지 그 마케팅 매니지먼트 인 뷰티 인더스트리얼에서 뷰티 산업의 그 마케팅 그 관리에 대한 그 네 분의 그 예원대학교 쪽하고 예원예술대하고 서경대학교 교수님들의 발표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턴 대학교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3세션은 휴먼 앤 디세설에서 인간과 재난으로 해서 4시부터 그 두 분의 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스토킹에 대해서도 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또 대학생들 그 1학년들의 어떤 좌 분석에 대해서 공공 가치에 대해서도 발제를 하세요. 그래서 요가 끝나시고 식사를 하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똑같은 아이디 비번으로 해서 지금처럼 참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3회 제인스튜트 컨퍼런스 토픽 1 세프티 앤 퍼블릭 밸류의 세션 1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다 끝낼게요.